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음만지연구소 황정현 소장이라고 합니다. 그간 평안하셨는지요? 저는 지난 2주 동안 바쁘게 지냈습니다. 오늘은 역할관계성 이론을 소개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런데 강의에 앞서 먼저 전해드려야 할 것이 있는데요. 제가 1강에서 강의 관련 영상 업로드 기간을 2주 간격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지난 2주 동안 다른 일들과 병행하여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 시간이 너무나 모자라 촉박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게도 매월 5일 기준으로, 즉, 한 달에 한 번 업로드하는 것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좀 더 알찬 강의를 위해서라 생각하시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의 주제가 이론의 위치, 원초적 관계 원리의 생동하는 역사성인데요. 주제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본 이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안내 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이론의 배경은 사실 어떤 방식이나 형식, 그리고 어떤 특정적인 분야의 배경과는 다르게 원리와 법칙이 바탕이 되는 관계적 이론입니다. 그래서 원리와 법칙을 바탕으로 하는 관계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이론인데요. 이럴 수 있는 이유는 본 이론에서는 모든 무형적 인과성이나 유형적 인과성은 관계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 이론에서는 원초적이고 근원적인 섭리나 이치를 가진 관계 원리를 출발점의 기점으로 보는데요. 그래서 본 이론은 이러한 무형적 관계 원리나 유형적 관계 법칙이 이론의 근간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존 이론의 연구 방식의 접근 방식과는 다른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이론은 기존 이론들에 의해 복합어로 정의된 개념이나 의미보다는 관계적 순수 의미로 새롭게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 가공된 개념이나 복합적으로 확장된 개념들을 가급적 배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이론은 복합되지 않은 일반 사전의 의미를 기본적으로 사용됨을 말씀드립니다. 이를 두고 수준이 떨어진다고 하실 분들도 혹 계실 수 있겠지만 기존 이론과는 다른 접근 방식인 점과 본 이론은 원초적 관계 원리를 원론적 관계 관점으로 논하는 이론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다른 이론과의 연결고리가 제한된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내용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론에 대한 창의성으로 문을 열어볼까 합니다. 저는 연구자가 이론을 쓰기 위해서는 먼저 이론의 주제가 가진 창의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사실 이론을 쓰기 위해서는 뭔가로부터 창의적이지 못하면 이론 자체를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론을 쓰기 위해서는 먼저 창의적 주제를 찾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창의성을 저는 크게 둘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하나는 아예 뿌리부터 기존 이론과는 다른 원론적 이론의 창의성을 말하고요. 다른 하나는 응용적 이론인데요.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기존 이론과 연계된 창의적 이론과 또 변화된 사회 환경에 적용해 갈 수 있도록 사회적 응용 이론의 창의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를 프로이드와 관련하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이드는 무의식이 정확히 정립되지 않았을 때 무의식을 최초로 구조화하였는데요. 이러한 이론을 원론적 창의성을 가진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이드가 심리성적 발달 단계론을 정립할 때 프로이드가 정립한 무의식의 구조가 영향을 미쳤다면 이는 연계적인 창의성을 가진 접점 응용 이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프로이드의 심리성적 발달 단계론을 후대 사람들이 그 시대에 따라 인간의 증상과 연결하여 이론을 썼다면 이는 사회적 창의성을 가진 응용 이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원론적 이론의 창의성과 연계적 접점이나 사회적 응용 이론이 있는데요. 이 중에 본 이론은 원론적인 창의성을 가진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론의 창의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론의 연계적 범위입니다. 프로이드는 대상이란 단어를 처음 만들었지만 이로 인해 대상 관계와 관련된 연구를 하거나 대상이라는 의미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프로이트는 신경학자로 유명한 장 샤르코의 문학으로 들어가 히스테리 증상과 신경쇠약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며 인간의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성격을 형성시키는 구성 요소를 설명해주는 동기 이론을 발전시킵니다. 여기서 프로이드의 동기 모델을 잠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이드의 동기 모델은 두 가지의 측면을 중요하게 봅니다. 첫 번째는 생물학적 측면인데요. 이는 인간의 역동과 본성의 측면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환경적 측면인데요. 이는 아이가 부모와의 사이에서 관계 균형을 유지하려는 측면을 말합니다. 이 두 측면은 프로이드가 말하는 인간의 심리성적 발달 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는데요. 이를 다시 말해보면 인간의 역동과 본성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 균형, 즉 부모와의 대상관계는 인간의 심리성적 발달 단계 과정에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측면을 프로이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는데요. 프로이드는 대상관계보다는 인간의 역동과 본성을 인간 행동의 근원으로 보았고, 그래서 프로이드는 인간의 상호관계, 대상관계를 중요하게 보기는 했지만, 그러나 관계성은 인간의 역동과 본성에 종속되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프로이드는 그 이유를 인간의 역동은 무의식적 소망, 즉 충동에 의해 만족해야 할 신체적 요구가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 인간의 행동은 동기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를 정리해보면 프로이드가 말하는 동기이론은 인간이 행동하는 성격은 인간의 역동과 본성이 근원이며 부모와의 관계, 즉 대상 관계와의 관계는 이에 종속되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프로이드가 보는 관점을 본 이론을 통해 살펴보면요. 무의식에서 나타나는 그것의 동기는 무의식의 근원과 무의식의 근원 원인이 강화된 주장입니다. 이러한 현상에는 이론의 범위가 깊게 관련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본 이론의 범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론적 창의성을 가진 이론을 쓰기 위해서 기존 이론의 개념과는 다른 창의적 개념들이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 본 이론은 무형적 동기와 유형적 동기가 가진 범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무형적 관계의 창의적 개념은 더 원초적이고 더 확장된 영역까지를 탐구할 수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근원과 연결된 관계 원리를 통해 성립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관계 원리와 연결된 인간의 관계성은 프로이드가 말하는 무의식의 유혹동과 본성에 종속될 수 없습니다. 이를 본 이론과 연결해서 좀 더 말씀드려 볼까요? 프로이드가 말하는 동기 이론은 본 이론에서 말하는 인간의 두 본성, 즉 두 차원을 분리하여 구분하지 않고 각각 의미가 다른 두 차원을 하나의 의미로 통합해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프로이드가 말하는 인간의 역동과 본성에 종속된다는 관계성의 의미는 본 이론에 의하면 원형은 무의식이 생겨진 결과의 본성이라는 것이고 본형은 무의식이 생기기 전의 본성이라는 다른 특성적 의미를 하나로 통합하여 그 의미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시점에서 두 본성이 등장하였는데요. 갑작스러운 점이 있어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요. 본 이론에서 본형론과 원형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따로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이어지는 강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잠시 설명해 드리면요. 본 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두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본성은 본형이라 하고 두 번째 본성은 원형이라고 합니다. 본형은 최초의 축소된 차원에서 순수 목적을 가지고 역할 관계성의 법칙을 가진 본성이라고 하고요. 원형은 최초의 축소된 차원에서 분열의 결과를 통해
또 다른 축소된 차원에서 이간질의 관계법칙을 가진 본성이라고 합니다. 이는 일강에서 차원과 차원을 잇는 관계체계 법칙에서 잠시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기억을 떠올리시면서 본영과 원형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에서의 본영은 최초의 축소된 차원이 본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곳 본향에서 본영은 순수 자기의식을 가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본영의 본성은 현실에서 관계욕구를 통해 회귀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며, 다음은 원형에 관해서인데요. 원형은 또 다른 축소된 차원으로부터 이어지는 차원들이 원형이 활동하는 공간들입니다. 이곳에서 원형은 무의식과 자기의식의 틀을 가진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원형의 본성은 현실에서 관계욕구를 통해 변화되려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이드가 말하는 무의식의 욕동과 본성의 동기는 무의식에 의해 생겨진 원형의 동기라고 하고, 본이론에서 동기는 본형의 순수 자기의식을 생성한 무형적 동기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이론의 관계 원리는 이 두 동기를 포괄한다는 것이며, 이는 무의식의 근원과 무의식이 생겨진 원인, 그리고 본형의 동기까지 관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동기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동기에 의한 공간을 구분하기 위해서 관계 원리는 관계 법칙으로 실행되어집니다. 이는 관계 관점을 통해 구분되어집니다.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프로이드가 말하는 무의식의 범위를 본이론을 통해 살펴보면요, 본이론은 관계 원리와 관계 법칙의 공간 범위가 있고요, 프로이드의 무의식은 관계 법칙의 공간 범위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론의 연계적 범위와 그 의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자, 그럼 이제 이를 통해서 본이론의 위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연구자들은 원론적 이론보다는 연계적인 이론이나 응용적인 이론을 더 선호하는 듯 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그 중에는 집단을 중시하던 과거의 사회 구조의 영향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요즘은 모든 분야에서 급속도로 발전해 가고 있는데요. 이 시대의 사회적 의식 구조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는 과거의 사회적 의식 구조는 원론적 이론의 본질인 창의성을 과거 형식에 매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강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 관계 성향이 주도되는 시대임을 감안한다면 지금 이 시대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창의적 인지 체계는 공감적 감성과 합리적 이성이 연계되는 인지 체계라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래서 이 시대의 현대인들은 개인적 개별화를 추구하지만 이와는 다른 보편타당한 인지 구조를 또한 선호하기도 합니다. 반면 이 시대의 현대인들은 급속히 발전해가는 사회 변화를 앞서 적응해 가려는 것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급변하는 현실에 맞는 연구 방식을 선호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원론적 이론보다는 다른 이론과의 접점 연구나 데이터화된 사례 연구, 그리고 데이터화된 설문조사 연구 등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방식을 활발히 사용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이론은 원론적 이론이기는 하나 관계 원리와 관계 법칙에 의한 과거와 미래를 향하는 전후 방향성과 현재의 문제를 살피는 좌우 방향성을 통해 인간의 내부를 구조한 이론이므로 이 시대 관계 성향에 가장 적합한 이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계 원리 역사성은 과거와 미래를 탐색함으로 현실에서 인간이 본영의 근원에 회귀, 즉 순응하도록 하기 때문이며, 관계 법칙의 역사성은 현실의 문제를 탐색함으로 현실에서 인간이 원형의 변화에 순응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이론의 위치는 관계 원리가 관계 법칙으로 실행되어지는 역사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원리가 법칙화되면 관계 원리 역사성이 되고 관계 법칙이 작용되면 관계 법칙의 역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역사성의 특징을 살펴보면은요, 관계법칙의 역사성에는 합리적이고 사실적인 인과성의 법칙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원리의 역사성에는 본질적이고 진실적인 인과성의 원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이론이 기존의 모든 이론을 포괄한다는 말을 계속 해왔는데요. 이는 본영의 차원과 원형의 차원을 특성적으로 나누어 보는 본 이론과는 달리 기존 이론은 본형과 원형이 현실에서 함께 작용되므로 이 두 차원의 특성을 하나의 특성적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는 현실과 현실을 생성한 차원을 다른 특성으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특성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분되고 구분되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본이론의 연구 방식은 관계원리의 영역과 관계법칙의 영역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관계 관점을 가진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 관점은 관계원리에 의해 근원으로부터 생성된 관점이고, 이 관점은 관계원리와 관계법칙의 역사성을 구분하여 관계적으로 구분되는 것을 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이론의 관점은 관계원리와 관계법칙의 역사성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보는 그러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강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 이론은 특정 분야의 입장을 가지고 전체를 탐구하는 이론이고, 본 이론은 전체를 포괄하는 관계원리의 입장을 가지고 전체를 탐구하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본 이론은 관계원리를 근간으로 하는 두 법칙의 역사성이 있으므로 본 이론의 배경이 되는 위치는 관계원리와 관계법칙의 역사성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본 이론의 접근 방식은 생동하는 관계원리와 관계법칙의 역사성을 통해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런지 이론의 위치가 가진 특성을 통해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먼저 예를 들어 보겠는데요. 만약 어떤 사람이 특정화된 토양 위에 원론적 이론의 씨를 하나 심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이론의 씨는 그곳 토양에 뿌리를 내려 그곳 토양의 영양분을 흡수하며 과목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원론적 과목은 성장하게 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원론적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다른 많은 이론의 가지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또 그 이론들의 가지들을 통해 많은 열매들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원론적 이론의 위치는 그곳 토양이 되고요. 각각의 이론들은 원론적 이론에 붙어있는 가지의 위치가 연구의 위치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를 바탕으로 본 이론의 위치와 특성을 비교해 볼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존의 이론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특정 분야, 즉 그곳 토양 위가 이론의 특성이 되고요. 본 이론은 생동하는 관계원리의 역사성이 이론 위치의 특성이 됩니다. 이렇게 다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이를 특성적으로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존 이론은 명확한 특정 분야가 위치의 특성이라는 것이고, 본 이론은 생동하는 원동력이 위치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생동하는 원동력을 가진 관계원리의 역사성은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은 생뚱맞을 수도 재미있을 수도 있는 예를 들어볼까요? 어느 날 남쪽에 있던 바람이 북쪽으로 향해 갔습니다. 이를 보고 북한 경계병이 바람에게 넌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바람은 북한 경계병에게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무서워, 난 간첩이 아니야 라고 했을까요? 또 오른팔을 거쳐 왼팔로 흐르는 피를 보고 오른팔이 넌 누구 편이냐 라고 묻는다면 피는 뭐라고 답을 할까요? 아마도 바람과 피는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갈 것입니다. 바람과 피는 왜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자신의 길만 묵묵히 갈까요? 바로 그 길이 원리이고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사계절의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먼저 한 해의 사계절을 하나의 차원으로
기준하는 예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사계절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계절은 서로 다른 특징으로 한 해의 계절을 이루어 가는데요. 바로 겨울은 자연의 쉼, 봄은 자연의 생육, 여름은 자연의 번식, 그리고 가을은 자연의 소출, 즉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운행케 하는 계절의 법칙을 본이론에서는 심장의 역할과 같다고 말합니다. 또 사계절이 거듭되어 이어지는 연수를 기준해서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본이론에서는 연수와 연수가 이어지는 것을 차원과 차원을 잇는 체계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본이론에서는 뼈대의 역할과 같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계절의 법칙은 어느 계절에도 집착하지 않고 그저 자기에게 부여된 역할의 길만 가고 그 일을 수행할 뿐입니다. 또 관계체계의 법칙 역시 특별한 연수에 집착하지 않고 그저 자기에게 부여된 역할의 법칙에 따른 일만 수행할 것입니다. 이러한 두 과정을 순수 관계 시스템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순수 관계 시스템은 차원 안에서 사람의 심장과 같이 자생하는 원동력을 생성해내고요. 이렇게 자생된 원동력은 차원과 차원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차원을 생성해내는 일을 합니다. 이 두 법칙에 생동하는 원동력이 관계 원리의 역사성을 이루어 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이 연계적으로 자생되어 진행되는 것을 관계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역할 관계성의 위치는 생동하는 원동력을 가진 관계 원리의 역사성이며 이는 특성적으로 관계 시스템이라고도 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렇게 모두 마쳤는데요.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좋을 텐데 아쉽지만 본 강의는 이론의 요점 정도를 소개하는 강의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관계 관점과 입장의 의미라는 주제를 가지고 3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